11월 29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 건설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심한 정체를 앓고 있는 인천 경기 서해안 물류 흐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매립진의 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 여부를 놓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전처리 시설 설치를 강력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 방문 진실 공방과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일구 이연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선거 토론회 때는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고 했던 최 시장이 경찰 조사에선 4차례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서 8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내부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평택시의 의뢰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주안동 연립주택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9명의 이재민을 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대낮에 정전이 발생해 2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결국 인천을 떠나게 됐습니다. 인천시 체육회는 다음 달 계약 기간이 끝나는 박태환과 재계약을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8도,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보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톱 기사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에서 안산을 잇는 구간, 이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희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안산 구간은 약 20km에 달하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도로가 건설되면 인천에서 서해안 쪽으로 연결되는 이 물류 이동이 원활하게 되고요. 인천 송도 지역의 이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조 약 3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모두 국비로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항을 비롯해 인천과 이 경기, 서해안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부터 이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 한 꼭지 더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안에 폐기물 분리 선별 시설을 설치할까 말까 이 여부를 놓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수도권 매립지 내에 이 분리와 선별 처리를 하는 이 전처리 시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방침으로 확고히 정한 상태입니다. 반면 이 환경부는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반입되고 있는 이 폐기물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내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수도권 해안 매립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갈수록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기판 1면 그리고 19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를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진실 공방이 뜨거운 장본인 바로 최대호 안양시장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이 경찰 수사 상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제주도를 방문한 흔적을 찾고 있는데요. 당시 이 서귀포 포장마차에 쓰여 있는 서명, 이 서명의 일부 글자가 최대호 안양시장의 필체와 상당 부분 일치하다 이런 부분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최 시장이 당시 제주도를 방문했는지 비행 탑승 기록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죠. 문제는 이 최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회 때는 자신은 결코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모두 4차례 제주도를 다녀왔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토론회 때는 방문한 적이 없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4차례 방문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어서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평택시 산하기관이죠. 평택국제교류재단. 이 교류재단에서 모두 80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라는 내부 고발이 접수됐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제보는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평택시에 알리면서 평택시가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평택시는 당시 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등이 일부 파기돼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자 이를 경찰로 이첩해서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 내부 고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이 80명 정도가 당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 등 서류 확인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인원을 부풀려 채용하는가 하면 서류 전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자를 탈락시키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제보 내용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어제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연립주택에서 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치고 9명의 이재민을 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판 이 사회면에서는 어제 이 대낮인 낮 12시 11분쯤 파주 은정 신도시 그리고 금능동 일대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2,000세대의 전기가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면 스포츠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마린보이 수영의 박태환이 결국 인천을 등지게 됐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체육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보고에서 다음 달로 계약이 만료되는 이 수영선수 박태환과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보고의 핵심은 이 박태환의 연봉이 너무 높고 경기력이 많이 저하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인천시 체육회는 박태환에게 지급되는 이 연봉을 전국체전 3위권 이내 입상이 가능한 뛰어난 선수 3명을 데려오는 데 사용하겠다. 그리고 유망주를 키워서 이 박태환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태환은 지난 2013년 인천시 체육회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나이가 들기도 하고 또 중간에 금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박태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유력한 가능성은 내년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서울로 가거나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최지인 광주광역시로 새롭게 둥지를 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물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 오가는 물량을 보관, 저장, 이 적치해 놓거나 가공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돼야 되겠죠. 아울러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한 교통 대책 또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항 배후 부지 확장과 함께 교통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이자 전 인천광역시 항만공항 해양국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김광석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항만 배후 부지가 어떤 구실을 하는 그런 공간인지부터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항만 배후 부지라는 곳은 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우리나라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화물이 컨테이너라든지 다른 용기에 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다가 운송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또는 화물이 모인다든가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하역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류나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가공도 하면서 조립도 하고요. 그리고 통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시키거나 또 따라서는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물류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항만 배후부지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인천항만공사의 신규 항만 배후단지 활용 계획과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면요. 인천신항이 이제 오는 2020년부터 배후단지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인천신항의 항만부지 현실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 하면 인천신항에 대한 항만부지 이거는 현재 상황은 최악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항은 신항을 이렇게 포함해 갖고 인천항 전체의 배후부지에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이제 적화시키는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약 한 120만 TU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03만 TU를 처리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인천 신항을 보게 되면은 충분치 못한 그러한 항만 배후단지하고요, 교통 이런 지역 현상 등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눈물겨운 분발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150만 TU를 처리했습니다. 인천항이 광양항을 제치고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곳이 신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항이 컨테이너 중과율로 볼 때 세계에서 4위 항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든 그 기발점이 바로 인천 신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요. 인천 신항에 대한 종합대책이 정말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항은요, 인천 내항이 갖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그러한 항만의 어떠한 그 불명예죠. 불명예를 한 방에 씻어낸 옥동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천항의 외항 컨테이너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에서 하부 시설만 재정 투자된 항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30년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은 그 안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약속했던 2018년도까지 신항 배후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약속도요, 2020년으로다가 늦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항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서 필요한 인천에서 안산까지 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이게 약 20km 정도 구간이 되는데요. 이게 언제 연결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 신항은요, 현재 항만 배후지도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지원 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도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하나입니다. 그나마 송도 5교는 가설교량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용했던 그 송도 4교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6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병목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 1-2단계가 2020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만은 이게 완공이 되면 240만 TU가 처리가 됩니다. 곧 포화 상태를 넘어서 대책이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해야 할 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인천항의 항만 배후지 조성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인천항의 그 항만 배후지는요, 자료에 의하면 신항 1단계가요 한 65만 평 하고요. 그 다음에 아함물류 2단지가 한 80만 평 되고요. 북항에 있는 배후단지가 한 5만 4천 평쯤 됩니다. 그래서 150만 평 정도가 올 10월 달부터 2025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신규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30년도까지는 약 229만 평, 한 230만 평쯤 되겠죠. 이렇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배후단지에는 화물을 보관하고 그리고 집배송을 하고 조립 가공이라든가 이러한 관련 시설들은 물론이지만 업무라든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돼서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항만 배후단지가 임사용료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경우에 좀 비쌉니다.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 세부 규정에 따라서
항만공사가 해수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이나 광양이나 평택이나 포항의 경우는 이 정부에서 재정적으로다가 배후단지를 조성해 줬기 때문에 값싼 임대료로 인해서 항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50%, 광양의 배후단지는 100%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다릅니다. 실제로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말부터 공급하는 신항 배후단지 1구역의 임대료를 제곱미터당 2,000원에서 2,6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당연히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고요. 인천 남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한 1,330원 정도 되는데 북항 배후단지도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신항 배후부지가 이렇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480원쯤 되고요. 광양은 한 258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인천항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분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정말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과 광양은요. 투포트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배후단지 조성 비율을 국가가 50에서 1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천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사용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수도권이라서 토지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하고 인천이 항만급지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항만 배후부지 조성 비율을 정말 타 항만 수준과 같이 형평에 맞도록 국가가 재정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인천 지역에서 해수부에 무수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투포도 정책과 평택항의 신항만 육성 정책 이런 데 가려가지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인천항에 정말 아픕니도 하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해수부에 정말 전향적인 정책의 전환을 건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인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인천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가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군요. 앞으로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 조성을 할 때 어떤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격이죠. 항만 배후지는 일단 조성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 지정 같은 경우도 지정해서 운영돼야 됩니다. 정부가 항만 배후지 조성에 대해서 정부 재정 지원을 부산항은 50%를 지원하고 평택항도 50%, 광양항에는 100%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항만은 낮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수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라든가 인천해수청 이런 여러 가지 항만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없다면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항만 관련 그러한 단체 유관기관들의 분발을 촉구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항 배후단지의 그 아암물류 2단지라는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투자할 경우에는 5년간 관세도 100%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3년간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그리고 100% 그러니까 소득세는 100% 감면되고 법인세는 3년간 이제 감면되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항의 항만 배후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저 말이죠. 단순한 화물 운송을 한다든가 하역 작업을 하거나 창고 보관 기능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거 기능하고 혼합이 돼 있어서 이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뿐만 또 아니라 민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항만 배후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선박 수리도 좀 하고요. 거기서 매매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선용품을 판매한다든가 급유도 하고 이런 금융기관들도 유치하고 법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운 분야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됩니다. 해양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보안 그 첨단 기술 그리고 항만 설계 그리고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항만 관련 산업들과 연계돼 가지고
종합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유기적인 이 관계, 협력 관계,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항만 배후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대로 인천광역시,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들 유관 기관 어떤 준비나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새로 이렇게 조성되는 항만 배후지에는 항만 관련 중소기업들이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싶습니다. 인천항은 과거부터 배후지 부족으로 인해 갖고 수도권에 있는 경쟁력 있는 물류 기업들을 유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선도요. 미주 유럽이 이렇게 없는 바람에 이렇게 점점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을 이렇게 모으는 콘솔 기능이라든지 이런 시장 여건이 좀 여기서 조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항만 배후지가 계획대로 이제 조성이 될 것이고요. 컨테이너도 지난해 303만 TU를 처리해 가지고 여건이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기업들이 인천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하지만은 조건이 까다롭고요.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존의 물류센터를 소유하고 있던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창고를 선물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인천항을 통해서 글로벌 물류를 수행해오던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과 하고 인천에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마당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소규모 화물이 모아가지고 대형 화물로 이렇게 변모되는 새로운 모습의 항만 배후부지가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시장경제 논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여건과 환경은 지역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내년에 인천시 항만 관련 그 지원 예산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도 뭐 빠졌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요. 항만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인천항 발전을 위하는 일이다. 이러면 무조건 협조하고 공조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인천광역시, 인천해양수산청 이런 데에서 유연한 업무 협조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인천항이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정말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만 배후부지의 교통 대책도 시급한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또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그 까닭은 무엇이고 또 슬기롭게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는 인천 남항의 주 간선도로하고 내부 도로망이 격자형하고 루프형으로 혼합돼 가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그런 예정도 있는데 이 지하철이라는 게 7년 후에 2025년도에나 1호선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암 1단지하고 연결 교량도 제2 외곽순환도로 이런 입체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제2, 제3 경인고속도로와의 연계 교량이라든지 이런 입체 교과 이런 것들이 전부 부족합니다. 준공 시점이 모두 또 늦습니다. 인천 항운 연안 아파트도 이쪽으로 이전되어 옵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하고 크루즈터미널에 오는 손님, 그 다음에 골든하버에 몰려오는 휴양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게 마음 편하게 쉬어가기 어려운 여건이 아주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인천 신항에는 배후단계 그 1단계 구역이 약 2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한 7만 평 정도가 2019년부터 냉동 냉장 물류센터가 입주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북항이나 남항이나 신항 주변에 약 229만 평 정도의 배후단지가 조성돼서 많은 물류기업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후교통망은 사전에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된다 이렇게 되고 계속 공존하고 이러면은 준비 부족에서 오는 피해는 불을 보듯이 모든 이용자들의 그 몫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굉장히 아주 나쁘다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천 신항의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면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다가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이 흐름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도 안 됩니다. 또한 기차 이 문제는요, 철도 인입선 이 계획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3차에 걸쳐서 인천 신항부터 월곡까지 12.5km가 계획되어 있는데 해수부 항만 기본 계획에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당성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타당성은 또 부족하지만 통일을 대비해서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설 검토가 또 필요하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어떠한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요, 계획을 해 놓았으니까 개설 시기는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인천항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대로 도시교통 건설을 최소화하는 교통망이 정말 계획대로 빠르게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 신항의 철도라든가 제3연육교 그리고 제2공항 철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신속하게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인천 안산 구간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여기는 정말 인천의 물류의 혈류를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빨리 개통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인천 항만의 배후도로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토부와 인천시,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간에 정말 원활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신속한 대책이 강구되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인천 항만 배후부지 확충 그리고 교통 대비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전 인천광역시 항만공항해양국장을 역임한 인천일보 김광석 시민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선물이 되어주는 바다와 도시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전 시흥시입니다.